화개살을 가진 사람이 늦게 성공하는 이유와 대처법. 화개살도 있고 백호살도 있고 괴강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 회상하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화개살을 가진 사람은 재주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납니다. 화개살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여리고 인정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곤란에 처했을 때, 힘들어할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많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도와주고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이 간다고 여기도 도와주고 저기도 도와주는 그런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그런 행동은 나의 재주를 낭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화개살의 이런 성향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 호구 취급만 당할 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끝내 자기 자신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오히려 이기주의자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화개살을 가진 사람은 재주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재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움을 청할 때에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제없게 나서는 것은 무시받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제없게 나서지 않는 것이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남들의 존중을 받으려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되고 고맙다는 말도 듣게 되고 자신의 재주를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다양한 재주를 다 내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재주를 다 내보여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의 재주를 이용하려 합니다. 충분히 자신이 할 수도 있음에도 편하기 위해 나를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고마움이란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나의 재주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개살이 가지는 다양한 재주를 도움을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주제없게 나서서 도와주지 말고 또한 나의 재주를 다 내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재능을 드러낼 때는 방법을 잘 골라가며 때와 장소에 따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넌지시 품위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린 마음의 인정상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넙죽넙죽 대답을 해버리면 나중에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 부탁 때문에 정작 내 중요한 것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탁을 했을 때 거절을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승낙할 때나 거절할 때 너무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승낙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한 뒤 승낙해야 합니다. 부탁 즉시 승낙하는 것은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사람으로서는 기다림 뒤에 얻은 승낙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구를 거절할 때에도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은 손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급하게 재촉하더라도 가능하면 답변을 미뤄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절에 대한 내 마음의 부담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화개살은 진, 술, 충미에 해당하는데 이 진술 충미는 백호살 자리이기도 하고 괴강살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개살은 백호살, 괴강살과 같이 동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개살이 백호살, 괴강살과 같이 동주하지는 않더라도 진술충미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화개살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충미라는 자리는 땅속에 꼭꼭 묻는 습성이 있습니다. 땅속에 묻힌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면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재주를 드러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많다 보니 자연히 말이 많아지게 되고 속마음도 별 생각 없이 쉽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는 절대로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다 보면 말실수도 함께 따라오기 마련이고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기 짤기 없는 경우입니다. 화개살이 가지는 진술충미가 가지는 이런 성향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은 짧게 할수록 좋습니다. 말을 길게 하다 보면 요지를 벗어나서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고 또 듣는 사람 쪽에서는 내가 하는 말의 요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또 말에 알맹이가 없이 말만 많다고 치부해버리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실질적인 처세술입니다. 사람들은 악의적인 생각으로 남의 속마음을 알아내려고도 합니다. 그럴 때는 마치 요술을 부려 안개를 피우듯이 생각을 감춰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속마음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개살이 백호살과 동주한다면 백호살의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화개살이 백호살과 동주하지 않더라도 백호살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백호살이나 화개살이나 모두 진술충미의 자리이니 말입니다. 백호살은 열정적으로 저돌적으로 일에 매진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호전적이며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좋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좋아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며 명예의 손상이 갈라치면 욱하는 성질이 나타나곤 합니다. 화개살이 가지는 백호살적인 성향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듯이 상대방도 상대방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입으로 털어놓지 않는 이상 너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진실한 말일지라도 살짝 돌려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고도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충고라 할지라도 좋은 약이 입에 쓰듯 직설적으로 내뱉는다면 상대방이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살짝 돌려 말하거나 비유를 사용한다면 상대도 크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욱하고 성질내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욱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난 뒤끝은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뭘 합니까? 상대방은 이미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말입니다. 욱하고 성질을 한번 낼 때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좋은 이미지가 왕창 무너집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겠냐는 말이 있지만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공든탑이 와그르르 무너집니다. 한순간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본인의 평판이나 명예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한번 잃은 신뢰는 되찾기 어렵습니다. 명명백백히 밝히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욱하고 성질을 내어 이미지만 추락하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더 안 좋은 상황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도 건성이 되고 만나길 싫어하고 싸움 딱 피하듯 나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화개살이 괴강살과 동주하게 되면 괴강살의 성향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괴강살과 동주하지 않더라도 화개살은 괴강살의 성향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괴강살은 어디에서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며 좌중을 이끌어 가려는 성향을 가집니다. 또한 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니 이것은 좋은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두머리 기질로 인해 재능을 허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되면 판을 엎어버리는 안 좋은 성향도 있습니다. 하던 일을 집어던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미우면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는 성향도 가집니다. 화개살이 가지는 이러한 괴강살적 성향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떠맡지 않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떠맡는 것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일에 또는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헛된 공명심 때문에 혹은 단순히 거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을 떠맡는다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내 삶은 황폐해지고 내 자신의 영혼은 그것 때문에 질식하게 됩니다. 모든 책임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을 지면 그 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책임지는 것을 호의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고 운이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 일에 구속되는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유를 속박당하게 됩니다. 화개살을 가진 사람에게 속박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특히 정신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화개살을 가진 사람은 정신적인 자유로움에서 그 재능을 펼쳐야 그 재능을 10분 발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막다른 곳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천길 낭떠러지에서 한 발짝 내딛어야 한다 등등.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그 쓰임이 다르고 사용할 때가 다릅니다. 화개살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인 자유, 여유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화개살을 가진 사람은 섬세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내 맘같이 사람을 믿어서도 밉다고 적대시해서도 안 됩니다. 친구가 영원히 친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적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이 귀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한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말들에 의해 자존심이 상한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어쩌면 자존심과 자존감이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존심을 자존감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자존심 상한다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빠른 나이에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재능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에 관련된 재능을 더욱 갈고 닦고 그 일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세상사 일이라는 것이 자로 금 긋듯이 딱 구분되어 이 일에는 이 재능이 필요 없고 저 일에는 저 재능만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화개사를 가지신 분이 한 가지 일을 정하고 그쪽에 관계된 재능을 연마하여 그 일에 매진한다면 다른 여러 재능들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더 빨리 안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해야 하는 점은 여러 재능이 있다 보니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그러다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해보고 그렇게 이것으로 저것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개살이 가지는 성향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시는 일에 기쁨이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